왜 항상 내 주변에 무례한 사람이 있고 그 무례한 건 그쪽인데 내가 상처를 받을까? 다른 사람이 던지는 그 무례함 속에서도 웃으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20대 부부가 있다. 근데 맨날 붙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신랑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고. 오스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스틴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왜 나를 만만하게 보지? 에코이스트를 극복 중인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평상시에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드로우 앤드류라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에 얼마 전에 박상미 교수님이 나와서 저에게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반대 개념인 에코이스트였는데요. 에코이스트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이해한 에코이스트는 첫 번째, 자신의 감정과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더 공감해주고 따르는 사람으로 싫은 소리나 거절을 못한다고 해요. 두 번째, 인간관계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견디지 못하는 편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회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내 잘못이 아닌 일에도 쉽게 내 탓을 하는 편이에요. 착한 사람, 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코이스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이 되기 쉽고 가스라이팅 당하기 가장 쉬운 유형이죠. 근데 제가 영상을 보는 내내 와, 이거 내 얘긴데? 와, 이거 완전 옛날에 나잖아. 와, 이거 진짜 나였네, 나였어 했던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나는 평화주의자야 하면서 싸움을 피해 다녔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넘어가곤 했던 일들이 많았는데요.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갈지언정 관계는 지키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에코이스트 특징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정작 저 자신의 욕구는 늘 숨기고 바르게 착하게 행동해야 할 것만 같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애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은 맨날 말도 못하고 착한 코스프레 한다고 차코라고 저를 부를 정도였어요. 내가 바보같이 착해서 해준다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내 거는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생활했었거든요. 제 문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거절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던지는 그 무례함 속에서도 웃으면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에 와서 분노의 발길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만난 엄마들 중에서도 저한테 무례한 말을 했었던 분이 계셨는데, 아마 저희 아이가 3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부부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20대 부부라는 이유로 다른 엄마들이 다 모여있는 놀이터에서 어떤 한 분이 내가 우리 신랑이랑 말하다가 우리 동네에 뭐 20대 부부가 있다. 근데 맨날 붙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신랑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다 모여있는 놀이터의 벤치에서요. 그런데도 저는 당황해서 네? 이 한마디만 하고 넘어간 게 진짜 지금 와서 천추의 한이네요. 만약 지금이었다면 도끼가 차올라서 막 싸워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재작년쯤이었나? 제가 30대에 들어서 제 성격에 스스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내 주변에 무례한 사람이 있고 그 무례한 건 그쪽인데 내가 상처를 받을까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한테 만만하게 굴어준 건 오히려 제 쪽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례한 건 무례하시네요 라고는 못해도 기분 나쁜 티 정도는 낼 수 있는데 그것도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일하던 곳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 돈을 말을 못해서 못 받았던 일 정말 많고요. 빌려주고서도 돌려달란 말을 못해서 못 받았던 돈
진짜 많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나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에코이스트의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당하다 보니까 상처뿐인 내가 너무 불쌍해서 더 이상은 말을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게 내가 나를 가장 아껴주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사소한 방법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을 보고 말을 못하겠으면 글로라도 남겨서 알려주자. 표현해보자. 가장 어려웠던 작은 단계인 거절의 부분을 조금씩 연습하고 말로 못해서 글로 해보고 카톡으로 해보고 하다 보니까 연습이 돼서 거절의 말이 입으로도 터져 나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시도한 건 우리 신랑이었어요. 아무래도 제일 가깝고 막역한 사이다 보니까 연습 삼아 해보게 된 거죠. 평상시엔 서운하고 화가 난 마음들도 사실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속에 넣고 끙끙 앓았던 저였는데 이제 바뀌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속 안에 있던 말들을 작은 불씨일 때부터 신랑에게 말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지나갔던 사소한 일들이 모두 논쟁을 벌여야 하는 일들이 되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또 싸워야 하는 일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싫은 말 해보기 연습이 모이고 모이니까 말하기가 근육처럼 확 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말들, 싫은 말들 신랑이 아니라도 해볼 수 있겠어.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가정 내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불평등하고 불합리적인 일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싸움 패턴은 늘 항상 제가 나 이거 서운했어 하면서 와 이렇게 울면서 시작해서 결국엔 제가 미안해 하면서 끝나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신랑을 단전까지 화나게 만드는 거 있죠. 싸움 딱이 돼간달까요?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듣기 싫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런 거절이나 싫은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서 소통하는 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통에 관한 책도 읽고 유튜브 영상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한 걸 신랑한테 써먹어 보기도 하고 부당한 것, 속상한 것, 억울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그 일들도 해결되고 또 내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내면이 단단한 사람으로 가는 길을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항상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들이 막 쌓여가지고 설거지 하면서도 울고 산책을 하던 중에도 막 터져 나오면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니까 요동치던 감정들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좋았어요. 감정의 선이 있어서 막 이렇게 널뛰었다면 지금은 모든 일상의 감정들이 평온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 제가 본 제 모습은 에코이스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혁명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불과 작년, 아니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싫은 말, 거절의 말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유튜브 시작 전과 지금 이렇게 나뉘어도 정말 많이 달라진 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혁명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지금도 거절의 말을 내뱉을 때는 마음 한켠에서 불안함과 망설임 때문에 말할까? 말하지 말까? 이 고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말하게 되고 이겨내고 있고 싫은 걸 싫다고 인정하고 말하는 용기가 생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절을 못해서 싫은 말을 못해서 나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나 자신을 인지하고 나만의 소소한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차근차근 이 착한 마음의 에코이스트를 극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나 사이다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